이긴 쪽도 진 쪽도 없는 사실상 모두가 패배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참혹하며 상상을 뛰어넘는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참전 군인 가족, 참전 생존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괴로워하며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필요악이라는 말처럼 인류에게 있어서 꼭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처럼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서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발명품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겨야겠다는 자연 본능적 필요가 상상력을 뛰어넘는 군사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시간이 흘러 그 기술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 마냥 현대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편하고 즐겁게 해준 전쟁 과학기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꽝꽝 얼은 음식들, 다 식어버린 음식들을 버튼 몇 번 눌러서 방금 만든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일본에서 만든 단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차용한 것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극초단파 오븐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1945년 미국에서 레이다 생산을 주로 했던 군수기업 레이시온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라는 사원이 개발한 것입니다. 스펜서는 레이다 장비에 쓰일 마그네트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스펜서는 돌아가는 마그네트론 옆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초콜릿바가 전부 녹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짜증내며 넘어갈 일이겠지만, 역시 천조국 최고 기업 중 한 곳에 다니는 인재답게 스펜서는 혹시 이게 마그네트론 때문에 녹은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음식 재료들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실험 재료는 팝콘용 옥수수. 마그네트론의 출력을 올리자 이 옥수수는 그 자리에서 팝콘으로 변하였고, 두 번째 실험 재료인 계란은 마그네트론의 출력을 높이자마자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며 최초의 전자레인지 사고를 냈습니다. 스펜서는 이후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여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알아내었고, 이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며 1947년 드디어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등장하였습니다. 첫 등장한 최초의 상용 전자레인지 레이다 레인지는 높이 약 1.8m, 무게 340kg, 당시 가격은 약 5,000달러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2,273달러, 하나로 약 5,900만원에 달하는 대단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려 4에서 5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중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 숫자 계산, 자동 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 관리, 언어나 영상 정보 처리 따위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하면 책상에 놓인 모니터, 뚱뚱한 본체, 네모난 키보드, 쥐를 닮은 마우스가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현재 모습과 달리 컴퓨터는 컴퓨트 플러스 ER, 계산하는 사람, 즉 원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뉴턴 이후 물리학의 수학적 기법이 도입되면서 한도와 천체 물리학 등 고등 과학 연구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했고, 학자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 단순 계산원들을 고용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계산원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컴퓨터고, 계산원들이 컴퓨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컴퓨터라고 지칭하는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는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발명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원래 사람이었듯이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 또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공카드와 기계적 배틀로 구성된 거대한 방 같은 모습이 현대적 컴퓨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컴퓨터는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고, 콜로서스라고 이름 붙여진 전자 디지털 프로그램 작동가는 컴퓨터는 독일 나치의 암호기계 애니그마가 보내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치의 암호 해독을 위해 제작된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가져다 주었고,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컴퓨터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큰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변모하며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컴퓨터의 물리적 크기가 데스크탑을 넘어 이제는 주머니에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 손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워치로까지 발전되며 이제는 컴퓨터와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적 시스템으로 결합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WWW,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또 하나의 위대한 기술이 인터넷은 전 세계인을 단 몇 초 만에 하나로 연결해주고, 이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 굳이 몸을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이 인터넷이 없었다라면 알 수 없었던 가짜 뉴스에서부터 최고급 정보까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전달해줍니다. 어찌 보면 진짜 평등 시대는 인터넷이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위대한 인터넷 역시 처음에는 1969년 미국 국방부 산해 고등 연구국 나르파에서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안정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연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CLA, SRI, UCSB, 유타대학교 4곳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최초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알파넷이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넷에 도입된 TCP/IP라는 기술은 다양한 규약이 개발된 현 시점에서도 대다수 인터넷 통신 기술의 기반 규약으로 쓰이면서 사실상 인터넷은 TCP/IP로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알파넷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알파넷과 군사용의 밀넷으로 분리되며 현재와 같은 인터넷 환경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결국 냉전 시대의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것이 많은 생각거리를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각 단어에서 첫 글자만 따서 만든 GPS. GPS는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이라는 뜻으로서 개인의 위치 확인에서부터 비행기, 선박, 자동차의 항법 장치, 측량, 지도 제작 따위에 쓰이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GPS는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기능이기에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의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스마트폰 사용자일 정도로 사실상 21세기는 1인 1 GPS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PS의 개발 또한 전쟁이 낳은 기술로서 이 기술은 1940년대 초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로라, 메카 항법 같은 지상 라디오 항법 체계에서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미소 냉전 시대의 스페이스 레이스에서 촉발되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낀 미국은 이후 교육,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소 냉전, 군비, 우주 경쟁 속에서 미국의 리처드 B. 커시너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스푸트니크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모니터링하였고 도플러 효과로 인해 위성의 고도에 따라 전파의 주파수가 바뀐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 GPS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클릭 몇 번으로 아주 쉽게 GPS를 켜고 끄며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이 기술 또한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GPS 인공위성은 2800km 상공에서 초속 3.78km/s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보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릅니다. 속도의 측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지만 높은 고도에 있는 GPS 인공위성은 중력의 측면에서는 지표면보다 중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매일 38.6 마이크로초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시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100년도 넘은 과학 이론과 전쟁이라는 자연 본능적 요인이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희대의 재앙적 정책 때문에 국가적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북한 핵무기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2019년의 대한민국. 모든 과학기술,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요리를 할 때 쓰는 칼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범죄에 쓰이는 칼은 끔찍한 흉기로 변하듯이 이 원자력 또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단 한 발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시키는 핵무기가 되고 단 한 기로 수백만 명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원자력 발전소가 됩니다. 이 원자력 발전 또한 당연히 처음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 개발이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세계 2차 대전을 승리하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자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수천 번에 달하는 핵실험의 시작이었고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두 발의 핵폭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리틀보이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펜맨이 인류 최초의 실전 핵무기 사용이자 마지막 핵무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전쟁이 아니게 만드는 이 핵무기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생생히 목격한 인류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러 국제 역학관계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 무기로만 사용되는 원자력이 1953년 12월 8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선언 이후 민간 부문에서 평화적 이용이 공식화되었으며 2018년 8월 2일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53개의 원자로가 평화적으로 이용되며 인류 문명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론자나 이상한 선동가들은 무조건 탈원전해야 하고 원전은 다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미세먼지도 발생시키지 않는 오히려 다른 어떤 발전 수단보다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조차 무기화되는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약소국이 에너지 강대국이 휘둘리지 않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그렇듯이 수많은 난관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